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요즘 유산균이 몸에 좋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저의 많은 그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유산균제를 건강 유지를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유산균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제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장 박사님, 프롤린 유산균이 뭡니까? 장 박사님이 예전에 어떤 유산균이 좋은가 뭐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를 올리셨는데, 요즘 광고를 보니까 프롤린 유산균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프롤린이 유산균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유산균만 따로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그거에 관해서 정확한 그 생화학적 기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좋은 유산균 고르는 방법 중에 한 비결로서 프롤린 유산균, 진짜 프롤린 유산균이 뭔가, 진짜 프롤린 유산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프롤린 유산균 감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프롤린 유산균이 왜 일반 유산균보다 어떤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한 생화학적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 방송은 종근당 건강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프롤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프롤린이 왜 중요하죠? 우리 인체에서 뭐 어떤 단백질 있죠? 콜라겐 단백질을 구성하는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바로 프롤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서 프롤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프롤린은요, 우리 인체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이 비필수 아미노산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따로 첨가제로, 보조제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유산균이 좋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거기다가 프롤린을 넣으면은 그게 뭐 피부에 뭐 더 좋아지는 겁니까? 그 기전을 모르고 막연하게 프롤린 유산균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프롤린 유산균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그 특허가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나온 특허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 특허에 나와 있는 모든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요. 오늘 제가 얻은 그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우리가 간략한 복습을 좀 해보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뭐죠?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적당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 여기서 중요한 건 살아있는 균이에요. 죽어있는 균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유산균이라 하죠. 유산균 하면 여러분 또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장내 미생물. 장내 미생물 유전자가 350만 개. 인간의 게놈, 사람의 유전자가 몇 개죠? 인간 게놈의 유전자가 2만 5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인간 유전자의 100배 이상의 유전자를 바로 장내 미생물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유전자가 뭘 하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가 우리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체의 세포수가 한 30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수가 지금 200조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 세포수의 100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지금 미생물이 우리의 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장내 미생물이 요즘에 비만, 당뇨, 크론병, 대장암, 심지어는 자폐증, 각종 자가면역 질환에도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인체에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장은 그 자체가 거대한 면역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행복감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브레인 것 액시스, 이 것이 브레인에 영향을 주고 또 브레인은 이 장에 영향을 주는 그 액시스가 또 밝혀졌어요. 이건 제가 또 다른 기회에 한번 특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 흔히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에게 해를 주는 유해한 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유해균보다 많게 하기 위해서 자꾸 좋은 걸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먹은 유산균이 우리 장에 정말 도달해서 그러한 유익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어려운 굉장히 혹독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 소장이나 대장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프롤린 유산균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전에 유산균이 겪게 되는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유산균이 생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투압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식물을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뭘 했죠? 소금에 절였잖아요. 소금을 갖다가 엄청난 농도로 고기나 식물을 소금에 절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삼투압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말은 뭐죠? 소금의 고농도 소금으로 인해서 상승된 삼투압으로 어떻게 되죠? 미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즉 미생물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말라 죽는 겁니다. 고농도의 소금은 즉 삼투압이 높은 조건을 만들면 그 자체가 천연 항생물질이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거기에는 각종 소금, 유기물질이 위장관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삼투압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거기 소금만 있나요? 각종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우리 위장이나 장에 있는 그 삼투압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이 삼투압 스트레스만으로도 생존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용하는 유산균이 우리의 소장과 위장에서 겪게 되는 그 엄청난 삼투압으로 인해서 대부분 소멸하게 된다.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위장은 뭐죠? 위산으로 인해서 산성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그 염산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위장에서 염산을 분비하는데 염산은 강산이에요. 그래서 위장의 산도가 pH가 1에서 3 정도예요. 1에서 3이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강산이죠.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세균들은 사멸하게 됩니다. 단 일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헬리코백터 파일로리 같은 균이나 일부 병원성 대장균들은 이 위장의 강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균은 위장에서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복용한 그 유산균이 자 이제 위장에 들어가게 되면 삼투압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강산에 의해서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면 위장에서 살아남았다 이거야. 살아남아서 12장으로 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분비가 되죠? 담즙이 분비되잖아요. 담즙에는 뭐가 있죠? 담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컬릭 애시드인데 이 담즙산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예요. 담즙산이 일종의 비누 같은 성분인데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질 성분을 갖다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에서 용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유산균이 12장에 가자마자 뭐가 되죠? 담즙산에 집중 공격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또 대부분의 유산균은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균이 뭐죠? 그람 양성균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은 그람 양성균인데 이 담즙산이 그람 양성균의 거의 대부분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부 그람 음성균은 담즙산에서 잘 살아남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담도염이 걸렸을 때 그 균은 거의가 다 그람 음성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유산균은 그람 양성균이다. 담즙산은 그람 양성균을 골라서 잘 죽인다. 그렇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이 그람 양성균이니까 우리가 복용한 유산균이 위산에서 용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만나는 이 담즙산에 의해서 대부분 사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산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유산균을 배양을 했어요.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되죠? 동결 건조를 시키잖아. 동결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그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이 뭐예요?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삼투압이 높아지는 환경이죠. 그 과정에서 또 유산균들이 많이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WHO 정의에서 뭐라 그랬죠? 유산균의 정의는 적당량을 우리가 복용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 여기서 죽은 균에 살아있는 균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용한 유산균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었을 때 위장의 그 강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위장을 거쳐서 소장에 갔을 때 담즙산으로부터 또 살아남아야 되는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프롤린 유산균이 뭐냐? 자, 프롤린 유산균은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거를 배양 단계에서 첨가해가지고 유산균이 그 프롤린을 자신의 세포 안으로 축적하게끔 해서 그 유산균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더니 그 저장 과정,
그 유산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스트레스, 그다음에 복용했을 때 우리의 위장의 그 강산 환경, 그리고 담즙산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잘 살아남아서 그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그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롤린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프롤린 공법에 대한 제가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프롤린을 유산균에 첨가하게 되는가,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박테리아나 원생동물, 해조류, 식물, 해양 무척추 동물에서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생물들이 프롤린을 세포 안에서 축적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어요. 식물은 악조건 속에서 갑자기 막 소금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삼투압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가뭄 아니면 해로운 중금속,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는 식물 세포 안에 프롤린이요 10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아미노산 중에서 왜 프롤린만 이렇게 그 세포 안에 농도가 올라가는 것인가? 아, 프롤린이 뭔가 그 세포를 이러한 해로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관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고요. 유산균도 세균의 일종이죠. 또 식물세포처럼 세포막만 있는 게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프롤린 합성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유산균을 배양하는 단계에서 프롤린을 첨가해 주어서 그 유산균이 마치 식물이 프롤린을 갖다가 축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유산균 안에 프롤린을 갖다가 그 농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특별히 처리된 유산균은 그렇지 않은 유산균에 비해서 저장 안전성, 내산성, 내 담즙성이 증가가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2015년도에 종근당 건강에서 2015년도에 등재한 그 특허 논문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데이터들을 발견했는데요. 프롤린 공법 특허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이 입증됐는지 제가 핵심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자, 유산균 렉토베시러스 플래타눔 배양 후 아미노산 첨가 시 프롤린을 첨가했을 때 유산균 생존율이 극대화된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죠. 거기 프롤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알라닌을 넣었을 때, 뭐 시스틴을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넣었을 때 이러한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락토바실러스가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생존하는 그 생존율을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만 프롤린이 가장 생존율이 높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프롤린을 추가했을 때 동결 건조 과정에서 생존율이 32%예요. 미첨가는 뭐죠? 21%. 그러니까 동결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80% 정도가 사멸한다는 건데, 그 배양 시 첨가해서 처리한 그 유산균들은 32%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서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속시험은 이제 그 분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를 올리고 그거를 원심 분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프롤린을 첨가했을 때 생존율이 제일 높았고요. 내산성에서도 34%, 내담즙성 20%.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의 생존율을 봤을 때 프롤린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아까 제가 그랬죠. 식물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프롤린 아미노산, 다른 아미노산도 많지만 유독 프롤린을 100배 이상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그 똑같은 원리가 유산균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말 배양할 때, 유산균을 배양할 때 프롤린을 첨가해주면 유산균 안에서 프롤린이 정말 올라가는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죠. 예, 그게 증명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배양할 때 프롤린을 첨가해주니까 확실히 세포 안에, 유산균 안에 프롤린이 축적된다는 게 바로 이 HPLC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된 거예요. 미첨가했을 때는, 자 보세요, 피크가 굉장히 낮죠. HPLC에서는 피크가 크면 클수록 그 농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프롤린 배양 시 첨가했더니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나네요. 거의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20배 이상이 지금 축적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은 프롤린을 배양 시에 어떤 농도로 언제 첨가할 때 유산균의 생존율이 최대치가 되는가? 바로 그거에 대한 그 프로토콜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상당히 재밌는 여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첨가 농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첨가 농도가 있는데 5g per 리터, 5g per 리터의 그 농도를 썼을 때 가장 저장 안정성, 장관 환경 안정성이 가장 증가된다고 나와 있어. 근데 재밌는 게 5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 보관 안정성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프롤린을 무조건 많이 넣어준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그 스위스팟 그 농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넣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가 되는 그것이 바로 5g per 리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분들이 특허에서 발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프롤린을 갖다 최대한 많이 넣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유산균이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하게 하는가. 거기서 이분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5g이라는 그 농도를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첨가 시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유산균을 배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포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증식이 되다가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로 가거든요. 이분들이 발견한 것은 첨가하는 바로 그 시작 단계가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니고 유산균이 이제 많이 증식을 해가지고 일정한 그 수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넣어주게 됐을 때 프롤린 첨가 시점에 따른 생존율을 보니까 바로 여기 보면은 16hour 바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로그 페이스를 지나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갔을 때 보관 안정성, 장관 환경 안정성이 가장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프롤린을 배양할 때 넣어주는 게 좋은데 그냥 막 넣는 게 아니고 특정한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공법에 의해서 유산균 배양할 때 이러한 공법으로 프롤린을 첨가해 줘야지만 보관 안정성, 그 다음에 장관 환경 안정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프롤린 유산균, 왜 사람들이 프롤린 유산균을 찾을까요? 이러한 조건으로 배양 시 프롤린을 첨가해 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산균이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특허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특허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왜 프롤린 유산균이 좋은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셨습니다. 프롤린을 배양 시 첨가해 주게 되면 그 유산균이 삼투압 스트레스, 그다음에 위산, 그다음에 담즙산과 같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더 잘 생존하게 된다라는 그 기전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잘 살아남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유산균일까요? 여러분, 좋은 유산균은요, 장내 상피세포에 가서 딱 잘 부착이 돼야 돼요. 부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유산균이 그냥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대변으로 다 나가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특허를 2017년도에 여기 지금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 실크 피브로인으로 유산균을 코팅해서 장내 정착성이 향상된 유산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크 피브로인이 뭐죠? 자, 여러분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를 보면 이게 바로 누에 그 벌레예요. 그 벌레가 어디에 있죠? 코쿤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고치라고 그래요. 고치. 이걸 영어로 코쿤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성충을 싸고 있는 그 집이죠. 일종의 하얀 요 집인데 이것이 일종의 그 실타래, 명주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명주실을 구성하는 그 실크의 단백질 성분을 실크 피브로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천연 방수예요. 그래서 막 비가 오더라도 누에고치가 녹아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산에 가서 텐트 쳐보셨죠?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 방수죠. 그래서 산에 가서 여러분 텐트 치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비가 오더라도. 그런 것처럼 누에고치가 바로 코쿤을 구성하는 실크 피브로인이 물에 잘 안 녹는 지용성 아미노산, 알라닌, 글라이신과 같은 그런 지용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원리를 구상을 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세포막이 뭐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기름층이거든요. 그러면 유산균이 세포막에 가서 잘 붙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기름에 가서 더 잘 붙죠. 물과 기름 서로 섞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크 피브로인이 자, 천연 방수 기능을 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로 그 유산균 표면을 코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산균이 장내 상피세포에 가서 더 잘 붙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여러분이 유산균 제조에 관한 제조업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볼 수 있는 지금 엄청난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몸에 좋아서 유산균 뭐가 좋대 뭐 이렇게 사 먹는 게 아니라 유산균을 제조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고 장에 가서 잘 붙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맺어야죠.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유산균 배양 시 프롤린 공법, 소위 말하는 PFM 공법에 의해서 유산균을 배양할 때 프롤린을 첨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농도와
그 첨가 시기라는 그 아주 그 스윗스팟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유산균을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은 유산균과 비교해서 보관 안정성, 장내 안전성이 월등히 향상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누에고치의 실크 피브로인을 효소분해 발효주종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 유산균에 코팅시키면 유산균 표면의 소수성 증가에 의해서 장내 부착능이 대조 피고팅 유산균에 비해서 훨씬 더 상승되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특허 공법에 의해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롤린 배양 유산균에 의해서 유산균이 더 잘 그런 가혹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슈퍼 유산균이 된 것이고, 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장내 상피세포에 가서 더 잘 붙는 진정한 슈퍼 유산균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즘 뭐 프롤린 유산균이 많은데 그러면 진짜 프롤린 유산균, 이러한 공법에 의해서 제조된 프롤린 유산균과 유사 프롤린 유산균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그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배양 시 프롤린을 넣어주게 되면 그 프롤린이 어디로 가죠? 세포 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PFM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롤린 유산균은 그 성분에 보면은 프롤린 함량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세포 안에 이미 세포의 일부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롤린 함량을 써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롤린 유산균을 봤을 때 거기 프롤린이 몇 그램 들어있다 이런 말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 첨가지 배양 시 첨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배양할 때 프롤린을 넣어주게 되면 그 프롤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유산균을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프롤린 함량을 보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정말 이것이 배양 단계에서 첨가해서 이러한 공법에 의해서 특허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감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팁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진정한 프롤린 유산균이 무엇이고 왜 유산균 배양 단계에서 프롤린 첨가가 좋은 것인지 여러분은 그 생화학적 기전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유산균의 생존성을 굉장히 월등히 높였다라는 그 기전을 이해하시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유산균이 정말 저는 혁명을 일으킬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식품 보조제로 나와 있지만 언젠가는 닥터가 처방하는 특별한 질병에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전문 유산균들이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 우리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게 되면은 많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노화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유산균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유산균이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의 정신이 유산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강의도 제가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5%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